안녕하세요. 칙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35 모인 사람들이 단 하나의 화제거리로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바로 몇 년 전 사라졌다 돌아온 막세의 외동아들 기돌이였다. 나루토에서 별사공으로 일하는 막세는 살림은 가난했지만 내 금출이 유난히 좋았다. 부부 사이에는 기돌이라는 7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근심이 깊어가던 중 어렵게 낳은 터라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다. 그런데 3년 전 기돌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동네 꼬마들과 어울려 놀겠다며 집을 나선 아들이 땅거미가 질 무렵까지 돌아오지 않자 엄마는 기돌이가 노는데 정신 팔려도 단단히 팔렸나 보다 생각하였다. 사공댁이라 불리는 기돌이 엄마는 아이가 돌아오면 단단히 혼쭐 내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기돌이는 밤이 익숙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막세와 사공댁은 정신이 반쯤 나가 골목을 쏘다니며 아이 이름을 목 놓아 불러댔다. 이웃 사람들도 하나씩 횃불을 들고 나와 기돌이를 찾는데 손을 보댔다. 나이가 지긋한 동네 아낙네들은 금방이라도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은 사공댁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위로했다. 배가 고파지면 아마 멀쩡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올 거야. 하지만 기돌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공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기돌이를 봤다는 사람들이 덜어 있긴 했다. 하지만 대낮에 인적도 드물지 않는 공터라 위험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기돌이가 사라지고 열흘쯤 지났을 때 사공댁은 거의 폐인이 됐다. 곡기도 끊고 자리에 누워 종일 울기만 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정신 나간 막세도 마찬가지였다. 종일 술을 들이키고 이따금 아들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기도 했다. 막세는 아들을 잘 간수 못한 사공댁을 탓했고 사공댁은 남편의 말에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 동네 사람들은 막세 내외를 동정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얼마 전 기돌이가 돌아왔다. 그날 아침 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향하던 사공댁은 쌀의문 앞에 사내아이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아이가 기돌이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기돌아, 기돌아, 그동안 어디가 있었니? 너 때문에 엄마 속이 다 문드러진 줄 알았다. 사공댁은 아들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 새끼가 틀림없구나. 이 못난 녀석. 어미를 이렇게나 힘들게 하고. 이른 아침부터 아내가 목 나오는 소리를 잠을 깬 막세는 짜증스럽게 방문을 열었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래상이 허물어지듯 넘어지듯 울음을 터뜨렸다. 3년 만에 돌아온 기돌이는 비쩍 여유에 있었다. 뒷밤이 홀쭉하게 패고 팔다리가 나뭇가지처럼 앙상했다. 한창 쑥쑥 클 나이였지만 키도 한 뼘도 자라지 않았다. 그동안 몹시 굶주리며 지낸 것이 틀림없었다. 따뜻한 밥을 차려오자 걸신들이듯 허겁지겁 입에 밥을 밀어넣는 아들을 보며 사공댁은 다시 울음을 삼켰다. 동굴 속에서 갇혀 있었어요.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난 뒤에 기돌이가 입을 열었다. 동무들이 다 떠난 줄도 모르고 혼자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엿을 하나 사줄 테니 따라오라 하지 않겠어요? 신이 나서 따라갔는데 그 아저씨 생김새는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한참을 걸어도 엿장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 아저씨 엿 안 먹을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잔소리 말고 따라오기나 해. 허튼 짓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겁에 질린 기돌이는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했다. 남자가 기돌이 목에 무언가를 들이댔다. 내가 말했잖니. 난리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암만 울어본들 여긴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 울음을 뚝 그쳐라. 그러지 않으면 2번 다시 어머니 아버지를 못 볼 것이다. 얼마나 걸었을까 남자가 어두컴컴한 바위 동굴 앞에 서더니
기돌이 등 뒤에 칼을 들이대며 들어가라 일렀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어 기돌이는 동굴 앞에서 밤새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보내주세요. 다시는 늦게까지 놀지 않을게요. 낯선 사람이 따라가지 않을게요. 기돌이는 누구에게라 할 것 없이 용서를 빌며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떻게든 그곳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 날 기돌이는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걸 알아챘다. 기돌이는 그 빛을 향해 걸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곳에 어린아이가 있다니.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였다. 남자는 철강을 캐기 위해 굴을 파다가 우연히 기돌이가 갇힌 동굴을 발견한 것이었다. 남자는 고맙게도 며칠간 기돌이를 제 집에서 몸조리 시킨 후 아이가 살던 동네까지 데려다 주었다. 기돌이가 겪은 일들을 들으며 사공댁은 연신 옷구름으로 눈물을 찍어댔다. 그래도 중요한 건 기돌이가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거참 희한한 얘기지. 기돌이를 데려간 사람은 대체 무슨 속셈이었을까? 아이 유괴범은 보통 부모한테 몸값 짓지 않겠나? 에이 이 사람아, 막상 애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모가 내뱉듯이 말했다. 무슨 생각으로 기돌이를 데려갔는지 모르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애한테 그런 짓을 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찢어 죽여도 시원찮아요. 어지간히에서 손님들 대화에 끼어들는 법이 없던 주모의 반응이 유해였다. 천벌받을 놈.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녀의 입에서는 간간히 욕설이 나왔다. 이날 주막 아래채 객실에 머문 손님은 비교적 단출했다. 한눈에도 행색이 장사치임을 알 수 있는 남자의 상인이 아닌 것 같기도 그렇다고 가난한 선비처럼 보이지도 않는 초로의 남자까지 4명이었다. 아까 기돌이라는 아이 얘기를 듣고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 유괴되었다 돌아왔다는 그 아이 안 그래도 들으면서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 생각했어. 뜻밖의 말에 새 청중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그런 사례가 하나가 아니고 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괜찮으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려고? 반대할 리가 없었다. 내가 기돌이만 할 때 일어난 일이었지. 우리 동네 꼬마 하나가 사라졌어. 당연히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고 사라진 일남이라는 꼬마는 부유한 포목상 아들이었어. 그래서 누가 돈을 노리고 납치한 게 아닌가 추측이 나돌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남이 어머니는 충격에 드러누웠고 밥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에 나온 일남 아버지는 항상 어두운 그늘이 드러져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사람들 내리에서 일남의 존재가 희미해질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일남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일남이가 사라진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동네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꼬마 하나가 포목점을 향해 걸어가는 걸 보았다. 그런데 아이 모습이 눈이 어둡고 텅 빈 동굴같이 느껴지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저건 일남이 아니야? 왜 그런지 몰라도 삼수는 확신했다. 어느새 일남이 담은 아이는 포목점 앞에서 정확하게 발걸음을 딱 멈춰섰다. 앉아서 졸고 있던 일남 아버지는 인기척에 잠있게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아이를 보고 놀라 벌떡 일어났다. 아이고 일남아,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그럼 그렇지. 내가 돌아올 줄 알았다. 돌아온 일남이는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일남이가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아침상을 받고 국을 뜨려던
일남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네 이놈! 옆에서 밥을 뜨던 아버지 장대가 갑작스러운 아들의 호령에 놀라 음식이 목에 걸려 캑캑거렸다. 이 녀석아! 이게 무슨 짓이냐?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야? 장대가 황당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는데도 일남이는 다시 불효령을 내렸다. 덕질이 내 이놈! 이런 불온 막심한 놈 같으니 자식이 되어서 아비를 이리도 소홀히 대할 수 있는 게냐? 이놈아! 고함에 놀라 달려온 일남이 어머니 숨길까지 눈이 휘둥그레졌다. 동네 사람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무언가에 씌었다는 말에 입에 올리는 순간 장대는 머리털이 쭈뼛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고개를 들어 아들 얼굴을 찬찬히 뜯어봤다. 평소에 귀여운 인상은 온데간데 없고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뜨려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덕칠의 아버님이다. 이웃에서 농사를 짓던 덕칠의 아버지, 작년에 이맘때 돌아가셨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눈앞에는 일남이 앉아있는데 영락없이 덕칠이 아버님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장대가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순길은 기가 막혀 입이 딱 벌어진 채로 아들과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갑자기 일남이가 눈을 흰자위를 뒤집어 쓰더니 몸이 밥상 위로 푹 꼬꾸라졌다. 순길이가 에고머니야 소리치며 허겁지겁 아들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 잠시 뒤 일남은 눈을 스르르 떴다. 일남을 걱정스럽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부모님을 어리중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천재스럽게 대묻자 부모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일이 있고 닷새쯤 지났을까. 장대가 저녁상을 물고 나서 마당에 있는 누렁이에게 밥을 주러 가는데 갑자기 일남이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억울해라. 이 억울함을 누가 들어줄꼬. 처량한 노파의 음성이었다. 일남이 꼴 역시 영락없는 노파였다. 울음소리는 어느새 고슬픈 곡조로 변해 있었다. 순길이 낯볕이 하얗게 변했다. 제가 또 왜 그런데요? 모르겠소. 저번처럼 귀신이 씌었나. 목소리나 태도라 보니 이번엔 노파인 것 같은데. 장대가 어린 아들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할머님,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할머님이 누구신지 알고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십니까? 일남이 아니 노파가 스르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멍하니 초점이 없는 것이 보고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나를 아들 집에 데려다 주시오. 부탁이오. 아드님 댁이 대체 어딘데요? 불안하게 둘을 쳐다보던 수길도 가사했다. 옆 동네에서 유기전하는 만순의 집이요. 그 말에 장대가 바지를 털고 일어났다. 만수라는 사람의 집을 도착했을 때 장대의 몸에서는 땀이 주르르 흘렀다. 주인장 계시오. 니시오. 아이고 만수야. 만수야. 남자는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사내아이를 보고 즐겁했다. 얘가 왜 이러는 거요? 이보시오. 당신 아들 좀 말려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남이는 남자 손을 붙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만수야, 내가 너를 못 보고 간 게 얼마나 한이 되었는데. 혹시 어머님? 그 말에 일남은 다시 한번 눈물이 펑펑 쏟았다. 그래, 이제 알겠느냐? 내 애미다. 내 애미가 왔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당혹스러운 표정을 쳐다보는 남자에게 장대가 대답했다. 아무래도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들한테 씌인 것 같소. 당신 이름이랑 집 위치를 가르쳐주면서 아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우기셨소.
그 말에 남자가 입을 딱 벌렸다. 혹시 당신 어머님 눈이 안 보이셨어?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 우리 아들 입을 빌려 그렇게 말씀하더이다. 눈이 안 보여서 평생도록 고생했다고. 그렇다면 진짜 우리 어머니가 맞으시네. 아이고 어머니. 남자는 코를 훌쩍거리며 장대를 쳐다봤다. 우리 어머님이 맞습니다. 제가 물건을 납품하러 한양에 가느나 보름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라고 했는데 돌아와 보니 제가 도착하기 이틀 전에 갑자기 고풀이 심해져 세상을 떠나셨다군요. 벼랑간 일남이 남자 손을 뿔치며 흥 하고 돌아앉았다. 그 고약한 년이 아직도 그런 새파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구나. 괘씸한 년. 남자는 어안이 봉방해졌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파간 거짓말이라니요. 그녀는 내가 집을 비운 뒤 나를 광에 가두고 먹을 걸 주지 않아 굶겨 죽였다. 나는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버텼는데 결국 그 전에 숨을 거뒀으니 이렇게 분할 때가 어디 있단 말이냐.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이렇게 남의 몸을 빌려서 나타났단다. 뜻밖의 말에 남자뿐만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던 장대까지 눈이 휘둥그레졌다. 남자가 혼란스러운 눈길로 아내와 일남을 번갈라 보았다. 하지만 저 말투, 목소리는 영락없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오. 노파의 단호한 음성이 들려왔다. 만수 내가 정 못 믿겠다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광으로 가보거라. 남자가 어리둥절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광으로 향했다. 문을 열어보거라. 남자가 주춤거리며 문을 열자 싸늘한 노파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광의 문 안짝을 보면 내 무릎 언저리쯤 되는 곳에 손톱으로 할킹 자국이 나 있고 오른손 검지 손톱 하나가 박혀 있을 거다. 내가 광에서 내보내달라고 외원하며 긁다가 빠진 손톱이다. 그걸 보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게다. 남자가 덜덜 몸을 떨며 문을 살펴보았다. 과연 일남이 말대로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남자가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여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몸을 바들바들 떨렸다. 이제야 내가 편히 갈 수 있겠구나. 노파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일남이 갑자기 흰자위를 뒤집고 스르르 무너졌다. 그 뒤에도 일남은 종종 누군가에게 씌었다가 얼마 후 증세가 사라지곤 했다. 보다 못한 장대는 몽고까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돈이야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아들만, 우리 아들만 원래대로 돌려주신다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되었네. 신령님께서 힘을 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를 잡아 구판을 벌려 자네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낼 것에. 장대가 기쁨에 겨워 넙죽넙죽 절을 했다. 구판이 벌어진 날은 구름 한 점이 없이 맑았다. 투명한 푸른 하늘에 초여름 강렬한 햇살이 내려쬐었다. 동네 사람들은 좀처럼 보기 힘든 진귀한 구경거리를 보려고 구판에 몰려들었다. 구판이 벌어지고 일남은 주춤주춤 뒷걸음을 치더니 악! 외치고는 그대로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일남을 덮친 연기는 눈을 2번, 3번 깜빡거릴 만큼 짧은 시간에 흐른 뒤 일남을 덮쳤을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구판엔 서늘한 정적이 흘렀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떨면서 머뭇머뭇 일남이 있던 곳으로 다가왔다. 잠시 후 비명이 터져나왔다. 일남이 있던 곳에는 시신이 태아처럼 동그랗게 몸을 말고 누워있었다. 키를 보니 10살 정도 먹은 아이였다. 순길이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장대는 아이의 시신과 기절한 아내 옆에서 망연자실했었다.
어디선가 괴기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무당의 조수였다. 무당도 슬금슬금 물건을 챙겨 도망가려던 참에 정신이 든 마을 사람들이 도망가려는 무당과 조수를 붙잡아 관가에 넘겼다. 관가에 끌려간 무당과 조수는 바들바들 떨면서 제목을 슬토했다. 일남을 위한 자는 무당과 조수였다. 무당의 기둥서방인 조수는 연매를 만들기 위해 지방을 돌면서 어린아이들을 10여 명씩 유괴해 각각 인적이 닿지 않는 산속에 가두었다고 했다.